안녕하십니까, 송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잡채와 두부젓국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젓국찌개는 굴과 두부를 넣어서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우리가 젓국찌개라 불립니다. 잡채는 여러 가지 야채들을 넣어서 볶아서 당면과 같이 어우러지게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와 요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채와 두부젓국찌개 재료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재료가 굉장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채하고 두부젓국찌개의 재료들을 잘 분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으로 잡채 재료들을 분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당면은 물에 닿으면 부러지기 때문에 먼저 당면을 물에 닿지 않게 잘 따로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친타올이 있으시면 이렇게 담아 놓으셔도 되고요. 준비해 오신 비닐팩이 있으시면 비닐팩에다 담아서 보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당면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잡채에 들어갈 재료 중에 양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이, 자, 당근, 자, 그 다음에 계란, 자, 그 다음에 목이버섯입니다. 목이버섯은 불려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에요. 자, 그리고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이렇게 피 도라지가 준비되기 때문에 물에 좀 헹구셔서 자, 바로 흙이 묻지 않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다른 재료에 핏물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담아서 준비를 해 놔 주시고요. 자, 숙주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준비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늘하고 대파는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곱게 다져서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재료 준비가 다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재료를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는 이대로 준비를 하셔서요. 한쪽에 담아주시고요. 자, 새우젓도 이대로 준비하시고 나머지 다 세척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부젓국찌개에 들어가는 홍고추입니다. 자, 홍고추는 양쪽으로 손질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을 갈르셔서요. 펼치셔서요. 안에 씨가 있습니다. 자, 이 씨 부분을 수저를 이용해서 조금 제거를 해주세요. 자, 손끝으로 제거하셔도 되지만 손끝으로 제거하다 보면은 손이 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씨를 다 제거해 주시고요. 준비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실파도 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굴이에요. 자, 굴은요. 자, 물을 받으셔가지고요. 여기다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자, 굴을 넣어서 살살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너무 많이 헹궈 주시게 되면 굴이 우리가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채를 이용하셔서 자, 한 번만 더 살살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들 자, 요거만 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버섯도 닦아서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물기를 짜서 준비해 놓으시고, 자, 오이는 소금을 살짝 손에다 담으시고요. 자, 문질러서 이렇게 해서 닦아서 껍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당근도 껍질을 제거해서 준비했고요. 양파도 껍질 제거해서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숙주입니다. 자, 숙주는 거두절미 해서 준비합니다. 거두절미. 자, 미리 조금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라지입니다. 통도라지가 준비되는데요. 자, 통도라지는 어떤 식으로 손질하냐면 지금 한번 헹궈서 흙을 좀 제거한 상태입니다. 흙을 제거한 상태에 도라지를 자, 칼을 넣어서 자, 돌려가면서 이렇게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자, 밑에 짜투리 부분은 잘라내 주시고요. 자, 간혹가다 이렇게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려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계란도 오늘 마찬가지로 황백지단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자, 이렇게 해서 계란도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각각 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채는 모든 재료를 다 채로 썰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잡채도 데쳐내야 될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절여야 될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볶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물 먼저 얹어 놓으려고 하겠습니다. 올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면은 끓는 물에다가 그냥 삶는 것보다 찬물에 좀 담궈놨다가 끓는 물에 삶아내면 우리가 훨씬 더 삶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쫄깃쫄깃하게 삶아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당면은 찬물에 좀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좀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가 조금 물 먹으면 부드러우시면 다시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좀 크면 큰 그릇에다가 그냥 푹 담궈 놓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재료를 썰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야채 재료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 양파예요. 자, 양파도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6cm 사이즈로 썰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에 심은 먼저 좀 제거를 하시고요. 같이 썰게 되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양파는 이렇게 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안에 거를 조금 안에 거를 조금 이렇게 나눈 다음에 따로 썰도록 하겠어요. 대신에 이 길이는 같아야 합니다. 자, 곱게 채가 일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안쪽에 양이 모자랄 경우에는 안쪽에 양파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라지예요. 자, 도라지도 자, 통도라지가 준비되면 6cm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편을 썰을 겁니다. 편을 썰어서 우리가 곱게 채를 쳐줄 거예요. 일단 한번 편을 썰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도마에 닿을 수 있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께가 일정하게 편을 썰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썰으신 다음에 숙주와 전체적으로 숙주 사이즈랑 동일하게 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자, 소금물에 살짝 절이도록 하겠어요. 자, 미리 좀 준비해 놓은 도라지 채와 자, 물을 조금 붓고요. 소금을 조금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좀 바락바락 주물러 줍니다. 자, 절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라지에 있는 쓴맛을 조금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일단 이렇게 조금 놓겠습니다. 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자, 준비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숙주 준비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이예요. 자, 오이도 사이즈 맞춰서 좀 썰어 주시고요. 자, 돌려 깎을 겁니다. 돌려 깎기 하실 때는 칼을 비스듬히 하셔서요. 자, 밀착을 쫙 시키신 다음에 자, 두께는 우리가 숙주나물 사이즈로 맞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돌려 깎아서 자, 이렇게 해서 파란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셔서 이것도 이제 살짝 절여줄 겁니다. 자, 절이실 때는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을 약간 쳐주시고요. 4분의 1 작은 술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소금을 넣어주시고 소금이 녹을 정도로 물만 살짝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절여 놓고요. 자, 당근도 사이즈 맞추셔서 자,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 자, 당근을 채 써실 때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채를 써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름과 그 다음에 끝부분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린 꼭 길이를 맞춰서 당근을 썰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먼저 맞춰주시고요. 해서 당근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이버섯 보시면 이쪽에 약간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잘라내 주시고요. 손으로 엄지손톱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뜯어 주셔도 되겠고요. 깔끔하게 도마 위에다 놓고서 채 썰듯이 썰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에요. 자, 표고버섯을 우리가 얇게 채를 썰려고 하면 물기가 있으면 자꾸 도마 칼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일단 물기를 아까 손질하면서 충분히 빼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누르셔서요. 밑동을 앞으로 나오시게 한 다음에 칼이나 가위를 이용하셔가지고요. 기둥을 꼭 제거를 해주세요. 자, 기둥을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보나 키친타올을 이용하셔서요. 다시 한번 물기를 꼭 짜주셔야지 채가 아주 곱게 썰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빼주시고요. 그 절대 표고버섯은 마구 눌러서 물기를 짜주시게 되면 모양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꼭 모양을 유지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썰게 되면 여기 표고버섯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고운 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편을 한번 썰어줄 거예요. 자, 편 썰 때는 이렇게 썰으셔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포 뜨듯이 편을 썹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썰어서 그 다음에 채를 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도 준비가 됐고요. 자, 요거는 조금 뒤적뒤적 하셔갖고 잘 절여질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쳐낼 재료와 자, 그 다음에 볶을 재료, 그 다음에 양념할 재료를 각각 좀 분리를 해 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부젓국찌개의 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부예요. 두부는 2cm, 3cm, 그 다음에 0.8에서 1cm 두께로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좀 길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cm 길이, 3cm 길이죠. 자, 두께를 맞춰서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길이를 3cm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cm로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0.8에서 1cm 두께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 일정하게. 자,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그대로 넣게 되면 여기서 뿌연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에 한번 헹궈 주시는데 물을 너무 세게 트시게 되면 두부가 부서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릇에다 살짝 물을 담아서 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헹궈 주는 방법으로 해서 두부에 뿌연 물을 좀 빼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실파예요. 두부 적국찌개 들어갈 실파. 자, 양쪽을 조금 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cm 사이즈 맞춰서 자,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준비됐고요. 자, 그 다음에 홍고추예요. 홍고추는 아까 씨 부분을 수저로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부분하고 그다음 씨를 감싸고 있는 안쪽 부분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찌개 들어가면 좀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저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조금만 긁어줄 거예요. 많이 아니고 수저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살짝만 긁어서 좀 우리가 홍고추가 모양이 좀 이쁘게 나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일정하게 4cm로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5cm. 자, 썰어서 준비하고 양은 이뿔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에 각각 양념을 할 때 조미료로 들어갈 재료들이에요. 자, 먼저 파, 그 다음에 마늘을 다져줄 거예요. 곱게. 편 썰어 주신 다음에 채 썰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예요. 파를 이렇게 보시면 한쪽 뿌리와 가까운 쪽에는 파란 부분이 별로 없는데 잎이랑 가까운 부분에 파란 불이 좀 있어요. 자, 우리 양념을 사용할 때는 이 파란 부분이 들어가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하얀 부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려가면서 칼집을 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써는 것이 훨씬 더 다지기가 수월하니까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몇 번만 다져주시면 우리가 대파 다짐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당면이 이렇게 난착난착해지면 다시 꺾어서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소고기예요. 자, 고기는 우리가 잡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균일하게끔. 자, 그 다음에 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 방향대로 썰어 주셔야지 볶았을 때 얘가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결 방향대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주어진 재료를 다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 썰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고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새우젓 국물이에요. 자, 새우젓 국물 면보에다요.
새우젓 국물을 넣고 좀 이렇게 짜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정도면 우리가 오늘 젖국찌개에 들어갈 새우젓 국물로 충분하거든요. 자,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간혹적으로 국물 없이 이렇게 새우 건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도마에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곱게 다져주신 다음에 자, 다져주신 다음에 자, 물을 조금 넣어 주셔가지고요. 자, 수저로 조금 적어서 물에 새우젓 맛이 좀 배어나오게 해 주신 다음에 다시 면보에 받쳐서 이렇게 해서 국물을 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젓 국물 준비가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각종 양념들입니다. 양념하기 전에 자, 오늘도 계란 지단이 있어요. 자, 계란 지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을 조금씩 넣어 주시고요. 자, 먼저 흰자. 자, 그 다음에 노른자. 받쳐 주시고요. 자, 불에다가 지금 물을 올려놨죠. 다시 확인하시고요. 좀 전에 준비해 놓은 요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자,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볶아낼 겁니다. 자, 볶아낼 재료들 같이 여기다 놓도록 할게요. 놓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숙주는 데쳐낼 겁니다. 자, 물 끓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 썰어 놓은 도라지. 얘도 볶아줄 거예요. 자, 물기 또 제거해 주시고요. 그러면 숙주를 데쳐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에다 바로 당면을 삶겠어요. 이거는 한번 찬물에 헹궈 주세요. 자,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조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 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 어디에다 양념해 주면 되냐면요. 오늘 고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표고버섯.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버무린 다음에 잡채에다가 한꺼번에 양념할 겁니다. 먼저 간장 양념장 준비해 볼게요. 자, 간장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에 반 정도의 설탕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기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추 살짝, 깨. 자,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해 놓은 마늘과 두부젓국기에 들어갈 건 남겨야 되겠죠. 파. 이렇게 양념을 준비하시고
자, 고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다가 약간 넣어주시고요. 자, 나머지 양념장은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잡채, 요 당면을 좀 넣어서 데쳐낼게요. 그래서 찬물에서 한번 불려놨기 때문에 불려놓은 거를 다시 끓이게 되면 삶아지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면이 훨씬 더 쫄깃쫄깃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부 젓국찌개용 육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컵을 준비하셔서요, 2컵 정도의 물을 잡아주실 거예요. 자, 계량을 하실 때는요, 바로 이렇게 컵에다가 계량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계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을 받으셔서요, 자, 이렇게 해서 2컵을 잡아주세요. 자, 요거를 이제 두부 젓국찌개용 육수에 사용할 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이제 볶아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볶는 순서는요, 먼저 쥐단을 붙여 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하얀색 순서대로 우리가 볶아낼 겁니다. 양파 먼저 볶아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라지 볶아낼 거고요. 오이 볶아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근 볶을 거고요. 나머지 고기와 버섯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이 다 삶아졌으면, 그 다음에 여분의 물만 조금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받치셔서요. 자, 그 다음에 지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시고요. 자, 온도 확인을 조금 해주시고요. 노른자부터 붙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높은 온도에서 계란지단 붙이게 되면 계란지단이 색깔이 날 수 있어요. 탈 수 있기 때문에 온도 확인해 주시고요. 빼내주시고, 기름 조금만 더 둘러주시고, 자, 닦아주시고요. 기름을 왜 둘른 다음에 닦냐면 기름이 있으면 계란에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흰색 지단 붙일 때는 더 온도 조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랗게 익어지면 안 됩니다. 컬러가 나면. 그래서 계란 지단을 완성해 주시고요. 자, 그러는 동안에, 자, 당면이 이렇게 물기가 조금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불지 않도록 양념을 조금 먼저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 먼저 조금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장 조금 넣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살짝 버무려 놓습니다. 설탕 약간만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흰색 지단. 자, 그 다음에 야채 볶아 내도록 할게요. 자, 기름 두르시고요. 자, 잡채를 볶으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다 재료가 야채인데 왜 한꺼번에 볶지 않고 따로따로 볶느냐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 이유는 각각이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유색인 것은 이렇게 하얀 색깔에 물을 들이기 때문에 각각 볶아내도록 합니다. 각각 볶아내시면서 약간의 간을 조금씩 해주셔야 되겠죠. 자, 양파를 볶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요. 자, 도라지.
도라지 볶으실 때도 소금 간을 조금만 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이. 자, 오이를 너무 센 불에 볶으시게 되면 오이 겉 부분이 누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이가 화상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이는 화상 입지 않도록 날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붉기만 간다라는 생각으로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는 순서가 뭐 당근을 볶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먼저 목이버섯을 조금 볶을 거예요. 목이버섯 볶으실 때는 식용유보다는 참기름을 살짝, 왜냐하면 검정색이기 때문에 갈색이기 때문에 갈색 참기름으로 볶게 돼도 별 상관이 없고요. 참기름 볶게 되면 버섯 자체가 더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불이 너무 세면 목이버섯 잘못하면 막 팍팍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지 마시고요. 불 조절을 해 주시면서, 자, 그래서 불 조절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얘를 들었다 놨다 해줘서 온도를 조절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근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두르시고요.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자, 잡채에 들어가는 당근은요, 사실은 살짝 데친 다음에 볶아주시는 게 더 좋고요. 자, 오늘은 그냥 볶았지만 데친 다음에 살짝 볶아주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볶아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볶는 게 표고버섯을 볶을 수도 있고요. 고기를 먼저 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표고버섯을 볶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맛이 훨씬 더 좋게 어우러지거든요. 양념된 고기를 볶으실 때는 팬에다 기름을 살짝 둘러주셔야 돼요.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돼서 고기가 3분의 2 정도 익어졌을 때 버섯을 넣고 볶게 되면 고기 맛도 좋아지고 버섯 맛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양념을 고기와 버섯을 같이 하게 되면 버섯은 스펀지 같아서 양념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집어먹고요. 근데 고기에 있는 양념까지 버섯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버섯은 짜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양념은 달리 하시고요. 볶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버섯을 넣어주셔야지 각각의 간이 들어맞죠. 자, 이렇게 해서 보슬보슬하게 물기 없이 좀 볶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름을 조금만 둘러주시고요. 아까 데쳐놓은 숙주에도 참기름만 약간 넣어서 같이 준비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빼먹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양념된 당면을 볶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념된 당면을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꼭 볶아 주셔야지만 얘가 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고기에 있는 간장기를 조금 제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념해 놓은 당면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볶으시면서 아까 고기 양념에 조금 남았던 양념 있죠? 그걸 조금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요. 자, 두부 젓국찌개를 끓일 국물을 올려놓고요. 자, 고명으로는 오늘 황백쥐단이 들어가요. 자, 황백쥐단도 채를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cm입니다. 좀 여유 있게 썰어 주신 다음에 양쪽을 날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른 채가 나오도록.
넣고요. 양을 좀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4cm로 끊어주세요. 자, 고명 준비됐고요. 자, 그러면 섞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재료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거의 양은 비슷하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섞어가면서 색감을 좀 봐주시는데, 자, 이렇게 갈색 나는 것들을 많이 넣으면 전체적으로 잡채가 약간 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갈색 나는 거는 조금 양을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요. 야채 재료를 그보다 조금 더 양을 많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목이버섯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섞어졌으면은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윤기 날 수 있도록 참기름을 좀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니 담아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두부젓국찌개용 우리 끓고 있죠. 자, 그러면 소금을 약간만 넣을 거예요.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준비된 재료들을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두부를 넣고요. 자, 두부를 온도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끓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불순물을 제거해서 굴 넣고요. 살짝 흔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굴이 익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탱탱해집니다. 자, 그러면 국물에 굴 맛과 두부 맛이 조금 배어져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끓기 시작했을 때 홍고추를 넣어줄 거예요. 칼칼한 맛이 날 수 있도록. 자, 홍고추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바로 할 거예요. 마늘 넣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한 소끔 끓여지면 뭘로? 새우젓 국물로 간을 해줄 겁니다. 새우젓 국물로 간을 해주시고요. 자, 간을 한다 해서 집에서처럼 간이 맞았나 하고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 감점입니다. 맛은 절대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끓여졌으면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을 넣어줄 건데요. 참기름 이렇게 부으시면 안 되고요. 그릇에다가 살짝 참기름을 따르셔가지고요. 자, 수저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뜨셔서 끓고 있을 때, 자,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참기름이 둥둥둥둥 떠다니지 않고 동동동동 떠다닙니다. 자, 불을 끄시고요. 자, 마지막에 준비되어 놓은 실파를 올립니다. 자, 그래서 실파가 많이 익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담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담으실 때는요, 먼저 건더기부터 담습니다. 건지부터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자, 두부가 부서지지 않도록 잘 꺼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젓가락 이용하셔서요, 좀 위에를 이쁘게 좀, 자, 그 다음에 굴을도 좀 보이게 이렇게 좀 놓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국물은 나가기 직전에 담도록 하겠어요. 잡채 먼저 담아내고요. 잡채를 담으실 때도 한꺼번에 담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야채 재료 바닥에다가 조금 펼쳐 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당면
올려주시고요. 위에다가 고명이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를 조금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칼끝을 이용하셔서 이대로 들어 올려서 여기다가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물은 1컵 이상 부어주셔야 돼요. 민물을 살짝 떠서 맑은 물. 왜냐하면 다진 마늘을 넣었기 때문에 마늘을 곱게 다졌다 할지라도 약간의 건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라앉혀서 자, 윗물만 싹 떠서 국이 아니고 찌개이기 때문에 건지가 더 자박자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부 젓국찌개와 그 다음에 잡채 두 가지 작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두부젓국찌개는 홍고추 크기에 주의하시고요. 실파 길이에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두부의 사이즈가 일정해야 됩니다. 국물은 맑아야 되고요. 참기름을 마지막에 둘러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채는요, 전체적으로 재료의 사이즈가 일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재료의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담아진 모양이 정갈해야지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두부젓국찌개 잡채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